안녕하세요. OPDC의 송재무선임입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3회차 강의 중에 첫 번째 날로 좀 가볍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개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무엇일까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네트워크 기반의 컴퓨팅 기술로 컴퓨팅 리소스를 데이터 센터에 대량으로 집적하여 개별 이용자가 원하는 만큼 가상으로 분리해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하고 그 사용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클라우드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업데이트 및 유지 보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사용한 만큼만 과금되기 때문에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컴퓨팅 리소스를 필요한 기간 동안만 확장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그 필요한 기간이 끝나게 되면 축소하는 등 유연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 있으며 일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개념이 도입되게 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의 탄력성과 사용량 기반 과금, 그리고 장애인지 등과 같은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컨테이너, 마이크로 서비스, 데브옵스, CI/CD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한 접근 방식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은 이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프로그래밍된 어플리케이션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구현하는 요소 중에 먼저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API로 통신하는 작은 서비스들의 집합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접근법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이용하면 기존의 모노리틱 방식과는 달리 시스템 일부를 추가하거나 수정하더라도 전체 시스템을 빌드 및 배포할 필요가 없어 시스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서비스들의 이용량이 변화하였을 경우 해당하는 마이크로 서비스만을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어 유연한 시스템 운영에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애자일 반복률에 따라 짧은 주기 내에 수정과 배포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데브옵스 문화입니다. 데브옵스는 개발과 운영의 합성어로 간혹 개발자가 운영 업무를 하거나 운영자가 개발 업무를 같이 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곤 하는데요. 데브옵스는 프로세스 자동화를 목표로 개발자, 운영자가 협업하여 짧은 주기 내에 신뢰성 있는 소프트웨어를 생성하고 테스트 그리고 릴리즈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통합과 배포를 활용하는 문화와 환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발자와 운영자가 동일한 팀에 있거나 아니면 가깝게 소통을 해서 정형화된 프로세스에 따라 개발 및 테스트
그리고 배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DevOps 환경을 구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통합과 그리고 또 지속적인 배포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통합은 개발자가 코드 변경 사항을 저장소에 푸시할 때마다 트리거되는 CI/CD 프로세스의 일부입니다. 지속적인 통합은 소스 코드의 변화를 감지하면 해당 소스를 빌드하고 그리고 자율적으로 유닛 테스트와 그리고 통합 테스트를 진행하여 해당 소스에 대한 안정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배포는 지속적인 통합의 후속 조치로 변경된 소스 코드에 대해서 검증된 내용을 리뷰하고 그리고 스테이징 환경에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거친 뒤 운영 환경에 배포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CI/CD 툴을 통해서 DevOps 환경에 필요한 빠른 개발과 배포 프로세스를 구축하게 됩니다. 컨테이너는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자원을 정리하는 가상화 방식으로 하드웨어 수준에서 가상화를 수행하는 하이퍼바이저와는 달리 호스트 운영체제의 커널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가상화 방식입니다. 컨테이너는 애플리케이션 관련 라이브러리 및 종속성 프로그램 등을 패키지로 묶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구동을 위한 격리 환경을 마련해 줍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방식으로 생성된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이러한 컨테이너상에 배포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컨테이너 서비스들은 클라우드상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컨테이너들의 생명주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클라우드상에서 관리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일반적인 오류들에 대해서 컨테이너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구동이 중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클라우드 설정에 따라서 재기동되는 등 어느 정도의 보건성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크게 4가지 요소를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MSA 환경의 프로그램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동하는 것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의 개요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요건을 갖춘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먼저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상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상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건 서버 측에서 클라이언트 측에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하는데요. 매 접속 시마다 새로운 콘텍스트를 생성되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웹을 사용을 할 때에는 저희가 접속한 내용이 남아서 세션 정보 그런 게 남잖아요. 그런데 이 무상태 어플리케이션은 매번 접속할 때마다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접속한 것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초기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서버에 동일한 클라이언트가 서로 관련 없는 내용으로 계속 통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으로 구현된 각 서비스들은 각각 별도의 컨테이너상에서 운영되며 각자 독립적인 환경에서 독립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서로 간에 호출이 없을 때에는 서로 간에 영향을 아예 주고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가 독립적인 객체이기 때문에 데이터 등도 다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에 분산돼서
사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느슨한 결합입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들은 각각의 서비스가 아예 별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가 변경되더라도 상호 간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서로 상호 간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HTTP 기반의 주로 RESTful API를 통해서만 통신을 하면서 아주 서로 간에 낮은 영향도를 주는 느슨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CI/CD를 통한 자동화입니다. 각 서비스들은 기존의 폭포수 방식에서 개발했던 것과는 달리 애자일 방법론 등에 따라서 한 4주에서 6주간의 짧은 기간 안에 계속적인 수정과 배포를 반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CI/CD를 통한 자동화가 없이는 이러한 짧은 기간 안에 지속적인 반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원칙들을 준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12팩터 방법론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12팩터 방법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드베이스입니다. 코드베이스라는 것은 버전 관리가 가능한 하나의 코드베이스를 통해서 다양한 배포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Git, SVN 같은 형상 관리 시스템을 주로 이용하여 변화를 추적하고요. 그리고 코드베이스 자체에는 단일 저장소일 수도 있고 루트 커밋을 공유하는 여러 개의 저장소의 합집합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드베이스와 어플리케이션 사이에는 1:1 관계가 성립돼야 합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코드베이스가 존재해야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하나에 대해서 코드베이스는 한 개여야 하지만 앱 배포는 개발 환경이나 스테이지, 운영 환경 등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속성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특정 패키지에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정 시스템에 종속되어 있는 툴의 경우에도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ORL 명령어 같은 경우 리눅스나 유닉스 환경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윈도우 환경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시스템에 종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은 운영체제에 종속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툴들의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종속성들은 종속성 선언이라고 하여 완전하고 엄격하게 선언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언 덕분에 신규 참여자는 어플리케이션의 코드베이스를 개발 머신에 체크아웃하고 해당 종속성 선언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종속성 매니저만 설치하면 어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설정입니다. 설정이라는 것은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URL 그리고 로그인 정보, 멤캐시드 등 백엔드 서비스에 대한 리소스 핸들과
외부 서비스 인증 정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설정 정보는 어플리케이션 소스에 상수로 저장될 수 없으며 반드시 분리되어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 변수를 통해서 이러한 설정들은 특정 배포 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대한 예제로 약간 나와 있는데요. 설정 파일이 지금 로컬과 대부, 그리고 오퍼레이션, 운영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만들어 놓고 실제 배포 단계에서 이에 대한 환경 변수에 의해 특정 설정 파일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백엔드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백엔드로 연결된 서비스를 리소스로 취급합니다. 백엔드 서비스란 어플리케이션이 정상 작동 중에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는 로컬 서비스나 서드파티에 설치된 서비스를 구별하지 않으며 설정에 있는 URL 또는 다른 로케이터와 인증 정보를 사용하여 접근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소스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도 설정만을 변경함으로써 백엔드 서비스의 다른 서비스로의 전환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빌드와 릴리즈, 그리고 실행에 대한 것입니다. 코드 베이스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실제 배포된 시스템으로 전환이 됩니다. 첫 번째로 빌드 단계는 코드 저장소의 빌드라는 실행 가능한 번들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소스 코드를 실행 가능한 파일로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릴리즈 단계는 빌드 단계에서 만들어진 파일과 그리고 설정 내용을 합쳐서 하나의 릴리즈라는 것으로 만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실행 단계에서는 선택된 릴리즈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실행하여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여섯 번째는 프로세스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은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무상태 프로세스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각각의 그 프로세스들은 실행 시마다 모든 로컬 상태를 제거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캐시 등은 짧은 프로세스 안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제외하고서는 모든 데이터가 매번 초기화되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들은 저장될 필요가 있는 모든 데이터들은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백엔드 서비스에 별도로 저장을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포트 바인딩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은 특정 포트를 바인딩해서 서비스를 공개하며 해당 포트로 들어오는 요청을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설정을 통해 해당 포트를 등록하게 되면 백엔드 서비스로 등록을 하여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동시성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은 동시에 다양한 작업 부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내부 스레드나 이벤트를 통해서 동시에 처리하는 것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하지만 독립된 프로세스를 하나 더 생성함으로써 수평적 확장이 가능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로는 폐기 가능한 프로세스여야 합니다. 약간 좀 제목이 이상한데요. 빠른 시작과 그레이스풀 셧다운을 통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프로세스는 바로 시작하거나 종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시작 시간을 최소화하여 릴리즈 작업과 확장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레이스풀 셧다운을 통해 처리 중인 작업을 큐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 역시 구현하여야 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셧다운에도 작업을 가능하면 큐로 되돌릴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합니다. 열 번째로는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의 일치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할 때에는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을 최대한 비슷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의 차이를 크게 유지하게 되면 백엔드 서비스나 그런 것을 다르게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는 의도치 않은 장애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이 백엔드 서비스를 동일하게 유지하며 어플리케이션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설치된 백엔드 등을 통해서 오류가 나지 않도록 유지를 하여야 합니다. 11번째로는 로그 처리 방안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로그를 하나의 이벤트 스트림을 또 취급을 하여야 합니다. 로그는 모든 실행 중인 프로세스와 백그라운드 서비스의 아웃풋 스트림이며 어플리케이션을 아웃풋 스트림의 전달이나 저장에 일체 관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스트림은 로그 분석 시스템이나 범용 데이터 보관소 등에 보내져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번째로는 어드민 프로세스에 대한 지원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 관리나 유지 보수 작업을 위한 일시적인 프로세스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들도 동일한 코드 베이스와 설정을 사용해서 유지가 되어야 하며 원격 등을 통해서 일회성으로 수행이 가능하게끔 개발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12가지의 12팩터를 이용하여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개발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과 전통적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시스템의 확장이라고 하면 신규 서버를 도입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더 필요하게 된 경우 신규 서버를 도입하거나 기존에 있던 서버를 전용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이게 증식이 된 것이다 보니 사용량이 다시 줄어들게 되더라도 이를 쉽게 처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반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클라우드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필요한 리소스에 대해서 쉽게 스케일업해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용 기간이 모두 끝나게 되면 쉽게 스케일 아웃하여 사용량을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봤을 때에는 전통적인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는 단일 구조 그리고 계층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일 구조나 계층형 구조는 전체 소스를 매번 수정하게 되면 빌드를 하거나
배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들을 자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반면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분산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특정 부분을 수정하더라도 수정한 부분만을 재배포하고 재빌드를 하면 되기 때문에 빠른 빌드와 재배포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태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전통적인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사용자가 웹브라우저 등의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서버에 접속하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는 클라이언트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정보를 가지고 세션을 제공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반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API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용자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호출이 아니라 다른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로부터 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태를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로 같은 클라이언트가 호출을 했을 때 서로 다른 이유에 의해서 호출된 것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태를 저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속성 측면에서 봤을 때 전통적인 어플리케이션은 단단한 결합으로 엮여 있어서 대기 시간 등을 허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은 RESTful API를 활용한 느슨한 결합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상의 통신을 위해 대기 시간을 허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용성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엔 인프라 지원의 가용성이 늘어났다가 줄어들 수도 없고 그리고 중복되는 인프라가 계속 도입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앱 지원 가용성과 보건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용하는데 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복구 관리 측면에서도 전통적인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수동 빌드, 그리고 배치, 그리고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도 모두 수동으로 처리를 해주어야 했습니다. 반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은 CI/CD 툴을 이용하고 그리고 또 클라우드에서 자동 복구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구 관리 측면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은 전통적인 어플리케이션과는 달리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의 장점과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의 첫 번째 장점으로는 최적화된 언어와 아키텍처의 선택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서비스들 간의 호출은 HTTP RESTful API를 통해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스템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르거나 이기종의 데이터베이스 등을 사용하여도 API 규약에만 맞춰서 통신을 하게 되면 서로 간에 통신을 주고받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서비스들은 해당하는 서비스의 비즈니스 로직에 따라서 가장 최적화된 언어와 아키텍처를 가지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탄력적인 시스템 운영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에서 특정 마이크로 서비스가 장애가 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다중화되어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중에 일부가 장애가 나는 경우와 해당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전체가 장애가 나는 경우인데요. 어, 특정 마이크로 서비스 인스턴스 하나가 장애가 난 경우에는 로드 밸런서가 해당하는 장애 인스턴스를 제외함으로써 서비스를 정상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마이크로 서비스 전체가 장애가 난 경우에도 서킷 브레이커를 통해서 해당 API의 호출을 제한하기 때문에 굳이 해당 장애난 마이크로 서비스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호출하지 않는 식으로 바로바로 예외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독립적인 확장성입니다. 기존의 모노리틱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이 많아지게 되면 그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확장을 진행을 하여야 했습니다. 반면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 사용량이 많아지는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만 확장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적은 리소스로 시스템 확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손쉬운 개발입니다.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는 단일 기능만 수행하는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개발하는 속도는 높은 효율성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또한 그러한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구축되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된 단위 테스트와 시나리오 테스트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빠른 배포 주기에도 뛰어난 품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크럼을 통한 배포입니다. 기존의 모노레픽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서비스에 여러 팀들이 붙어서 개발을 합쳐서 한꺼번에 배포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반면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로 개별 팀에서 독립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포 방식은 시스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오버헤드를 일정 수준으로 늘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에도 단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으로는 복잡성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의 각 서비스들이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로 분산되어 관리 포인트가 증가하게 됩니다. 전체 시스템에 대한 아키텍처 복잡도가 증가하여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분산 시스템 추가 시에도 네트워크 간의 대기 시간이나 내결함성, 직렬화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중복성입니다.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자신이 서비스를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정보에 대해서 중복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각 데이터베이스에 각자의 데이터가 저장되므로 데이터 무결성이 깨질 가능성이 증가하고 그리고 하나의 트랜잭션 상에서 멀티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 처리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트랜잭션 관리가 매우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 단일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는 간결한 편이지만 하나의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종단 테스트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의 구조상 단일 비즈니스 로직 처리를 위해서 다수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연계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예외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MSA 노드들을 모두 추적하여 에러 케이스를 확인해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각각의 스크럼에 따라 팀이 갈라지기 때문에 개발, 운영 담당자가 상의해서 이러한 에러 추적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신의 시스템들은 여러 가지 업무를 하나로 통합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원 관리부터 결제라든지 분석 등 여러 가지 활용을 하다 보니 각각의 기능에서 사용하는 기술들이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모노리틱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들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모두 엮어서 사용해야 했다면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각각의 기술들을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개발해서 독립된 개발 환경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기능을 다 제공해야 되는 현재 트렌드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선택적인 확장성입니다. 최신의 어플리케이션들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의 사이즈가 과거처럼 작지 않습니다. 특히 국내에 있는 쇼핑몰이나 아니면 아마존, 넷플릭스 등 그러한 시스템들은 하나의 시스템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통적인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확장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리소스의 낭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반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그러한 서비스들을 구현하게 되면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증설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리소스를 많이 아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라도 지금 아마존이나 아니면 넷플릭스 등은 이미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으로 다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자체가 너무 커졌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아마존의 2015년도 자료인 것 같은데요. 수천 개의 팀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배포를 하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약 연간 5천만 회를 배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시간으로 따졌을 때에도 9,708회 또는 한 번 배포하는데 0.63초마다 한 번씩 배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모노리틱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한 수정이 있을 때마다 전체 시스템을 빌드하고 배포하여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많은 다수의 빌드와 배포는 유지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렇다면 모놀리틱 방식으로 한꺼번에 모아서 빌드와 배포를 하는 것이 옳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트렌드는 시장이 워낙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개발을 했든 어쨌든 간에 좀 더 빠르게 시장에 선보이지 않으면 이미 시장은 바뀌어서 그 서비스는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은 물론 단점들도 많이 있지만 현재는 거부할 수 없는 트렌드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개요를 모두 이야기를 해봤고요.